자, 이번 단원은 220쪽의 상관관계라는 단원인데요. 지문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본다면 강수량이 증가할 때 우선 판매량 어떻겠어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비가 자주 오게 되면 우산 쓸 기회가 많기 때문에 강수량이 증가하면 우산 판매가 증가한다. 그럼 반대로 비가 오지 않으면 우산 판매량은 마찬가지,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이 덥다는 거죠. 그래서 선글라스 판매량도 어떨까요? 그렇죠. 증가하겠죠. 이런 서로의 관계들 있잖아요. 둘 사이 함께 증가하거나 함께 감소하는 관계가 있다. 응? 아이스크림 판매량 증가하면 선글라스 판매량도 증가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감소하면 선글라스 판매량도 감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서로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이 단원에서 산점도란 뭔가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영화평론가 8명이니까 A에서부터 H까지 해서 총 8명이 되는 거죠. 어떤 영화에 대하여 매긴 평점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A는 5점. 그래서 A는 5점이고요. B는 4점. 그 다음에 C는 몇 점인가요? 그렇죠. C는 3점. 그러면 C가 3점이니까 3에다가 동그라미. D는 2점. 그럼 D 2점. E는 4점. E는 4점. F도 4점. G는 3점. H도 3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점으로 나타내는 그래프. 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나타내 봤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21쪽 볼 건데요. 자, 학습 목표 자료를 산점도로 나타내고 이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자료를 우리가 산점도로 한번 나타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를 이용해서 자료의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이제 상관관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말해보는 시간 가질 거예요. 자, 다가서기 볼게요. 쌀쌀해진 날씨 탓인지 어묵 가게에 사람들이 몰린다고 한다. 그러면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묵의 판매량이 어떻다? 늘어나는 거죠. 자, 날씨가 추워지면 어묵을 찾는 손님이 많아져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나요?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산점도와 상관관계 알아보는 시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221쪽 밑에 산점도와 상관관계란 무엇인가? 다음은 북반구에 있는 여러 도시의 위도와 그리고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7월 1일에 평균 기온을 조사한 것이다. 위도와 평균 기온, 위도 기온입니다. 자, 그럴 때 위도가 북위 50도 이상인 도시를 찾고, 자, 그럼 우리 50도 이상인 도시부터 먼저 찾아줘야 되겠네요. 자, 위도 50도 이상인 도시. 자, 위도 50도 이상. 자, 더블린, 그 다음에 모스크바, 그리고 오슬로, 그 다음에 헬싱키. 이렇게 50도 이상인 도시인 거죠. 그럼 그 도시들의 기온이 14.2, 18.6, 14.6, 15.7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위도가 북위 30도 미만인 도시. 자, 위도가 북위 30도 미만. 30도 미만이니까 30보다 작은 거. 자, 방콕.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콜카타. 그 다음에 홍콩.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도시들의 평균 기온 29.2, 28.8, 29.4 이렇게 말할 수 있고 30 미만이기 때문에 카이로는 30이잖아요. 그럼 미만일 땐 30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카이로는 아닙니다. 주의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자, 위도와 평균 기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이걸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겠죠. 위도가 높으면 평균 기온이 어때요? 대체로 낮습니다. 근데 위도가 낮으면 평균 기온 어때요? 대체로 높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위도가 높은 도시의 평균 기온이 대체로 낮고 위도가 낮은 도시의 평균 기온은 대체로 높다. 이게 3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생각열기 221쪽을 해봤는데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자, 생활 주변에 얻은 자료의 두 별량 중에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방금 같은 경우는 위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았고, 위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았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 표를 보고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서 본다면 좀 더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보기 편하겠죠. 그래서 앞에 생각열기에 있는 위도와 기온 사이 관계를 이렇게 표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그래프로 나타내었을 때 가로축을 위도라고 했고요. 자, 가로축을 위도로 나타냈고요. 세로축은 이제 기온으로 다 우리가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위도는 자, 북위 X도 평균 기온은 Y도라고 해서 순서상 우리 XY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 XY를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산점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자, 산점도란 무엇이냐? 밑줄 같이 그어볼게요. 어떤 자료에서 두 별량 XY에 대하여 순서상으로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XY의 산점도라고 부를 거예요. 자, 산점도도 사실 선생님이 계속 저번에 대표값부터 해가지고 계속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산점도도 한자예요. 자, 산점도는 산은 흩어진다 산이고요. 점은 점이고 도는 그림을 나타내요. 그래서 점들이 흩어져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게 산점도예요. 점들이 흩어져 있어. 흩어져 있는 점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산점도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오른쪽에 나타내는 이 그래프는 북반구 도시의 위도와 평균 기온의 산점도를 나타낸 거야. X, Y. X는 북반구 도시의 북위 몇 도, 위도, 그 다음에 Y는 기온. 그래서 위도와 평균 기온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산점도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런데 위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은 두 자료의 관계, 그러니까 별량이라고 말할 수 있죠. 두 별량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서로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자, 어떤 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고 어떤 건 서로 관계가 없는 건지 이제 그걸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방금 우리가 생각열기를 통해서 나온 위도와 기온을 그래프로 나타낸 거에서 자, 그 점들이 흩어져 있는 걸 어떻게 알아보냐? 일단 이 점들이 흩어져 있는 거를 일단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봤을 때 이 선의 주변에 가까이 몰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선의 모양을 한번 봐보세요. 이 선의 모양이 어때요?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럼 위도가 높으면 기온이 낮고 위도가 낮으면 그쵸,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자, 그럼 그거 한번 우리 다시 정리해보면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직선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점들이 어떻게 돼 있다? 분포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도가 높을수록 대체로 평균이 어때요? 기온이 낮아지고 위도가 낮아질수록 대체로 평균 기온이 어때요?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자, 이 산점도로부터 위도와 평균 사이의 기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관계. 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앞으로 우리는 상관관계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상관관계도 자, 우리 함수 그래프, 직선 그래프 그렸을 때 자,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 기울기는 양수였어요, 음수였어요. 그죠? 음수였죠.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오른쪽 위를 향할 때 기울기는 어땠어요? 음수였어요, 양수였어요? 그쵸? 양수였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봤을 때 이게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는 이 직선 주변에 점들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음의 상관관계. 자, 그래서 요 아래 같이 우리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자, 자료에서 두 별량 x, y에 대하여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대체로 커지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은 대체로 작아지는 관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사실 여기는 지금 두 가지만 나타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잘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함수에서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면 기울기는 양수, 음수, 양수. 그래서 여기서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요. x값이 커질 때 y값이 감소하는 거를, 작아지는 거를 기울기가 음수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두 별량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한 이 위도와 기온 사이의 관계는 위도가 커질수록 기온은 그쵸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위도와 평균 기온 사이는 음의 상관관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3쪽을 보면 한 번 더 볼게요. 자, 정리합니다. 양 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산점도. 자, 산점도라는 거는 흩어져 있는 점들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럴 때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요 위아래 걸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왼쪽과 오른쪽 거,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걸 비교해 보면서 할 건데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래프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둘 다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 직선에 가까이, 직선의 모양, 이 직선에 가까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직선을 중심으로 누가 더 가깝게 점들이 있고 누가 더 멀리 흩어져 있는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는 좀 더 가깝게,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좀 더 멀리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번을 2번보다 좀 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가 강하다. 상관관계가 강하다. 그럼 반대로 2번은 1번보다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둘 다 그쵸? 양의 상관관계이다 라고 우리가 또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보다 상관관계가 강하고요. 2번은 1번보다 양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 그리고 이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그래프라는 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여기 선생님 밑줄 안 그었네요. 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면 강하고 좀 더 흩어져 있을수록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방금 1번의 그래프가 2번의 그래프보다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고 2번의 그래프는 1번의 그래프보다 양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자, 직선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고 있죠. 그럼 둘 다 음의 상관관계인 거죠. 그럴 때 3번이 4번보다 좀 더 점들이 이 직선에 가까이 몰려 있고요. 4번은 3번보다 이 직선 주변에 있는 점들이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3번은 4번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경우이고요. 4번은 3번보다 음의 상관관계가 약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그러면 항상 어떤 것들이든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나요? 아니요. 우리 앞에서 알아봤죠? 관계가 두 별량이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관계가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걸 지금 알아볼 거예요. 자, 볼게요. 자, 항상 두 자료가 두 별량이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없는 경우에도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을 해요. 어떤 경우 어떤 자료에서 두 별량 x, y에 대해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도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그 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림과 같이 한 직선, 산점도에서 점들이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x축 또는 y축의 평행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 별량 x, y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원 모양. 한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라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자, x축과 평행이고 세 번째는 y축과 평행인 경우잖아요.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들은 상관관계가 우리는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문제 1번. 다음은 어느 반 학생 20명의 수학과 과학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요. 자,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수학, 과학이에요. 그럼 수학과 과학 점수의 산점도를 오른쪽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학 90일 때 과학 86, 수학 90일 때 과학 86이니까 과학 86은 80과 90 사이 중간보다 살짝 위에. 자, 수학
자, 수학은 90이고 과학은 86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20개를 여기 위에다가 다 찍어 보는 거예요. 자, 찍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점을 찍어 볼 수 있죠. 이 점의 개수는 총 몇 개? 20개가 나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점을 찍었을 때 2번 수학과 과학 점수 사이에는 어떤 상관계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 점들이 봤을 때, 자, 이렇게 직선을 그렸을 때 오른쪽 위를 향하는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학 점수와 과학 점수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 이제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산점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보는가 라고 했어요. 동그라미를 이용해서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건데요. 자, 오른쪽 표에 있는 이거를 별량을 각각 입력을 합니다. 별량을 각각 입력을 하고, 자, 그래프의 산점도를 클릭해서 가로는 축 변수에, 가로축은 풍속, 세로축 변수에는 평균 파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서 풍속과 평균 파고의 산점도를 이제 그려볼 겁니다. 자, 그거를 그렸을 때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렇게 웹사이트가 있어요. 통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져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풍속과 이 파고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관계?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한 이 직선에 가까이 분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이 흩어져 있는 그림, 이걸 산점도라고 한다 그랬죠. 이 산점도로부터 풍속과 평균 파고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자, 문제 2번. 우리 생활 주변에 두 별량이 있는 실제 자료를 조사하여 다음을 답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조사해 볼 수 있죠? 나는 지역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을 조사해 보고요. 남학생은 난 우리 반 학생들의 팔 길이와 발 길이를 조사해 보려고 해 그랬어요. 자,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동그라미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동그라미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왼쪽에 붙여놓은 이 산점도는 최저기온, 최고기온인데요. 자, 이거는 2018년도 9월 서울의 일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나타낸 거예요. 동그라미에 입력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자, 이거 언제냐. 자, 여기서 써줄게요. 자, 이렇게 2018년도 9월에 서울 일별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을 산점도로 그려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때요? 그쵸?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고 2번은 그쵸? 최저기온과 최고기온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남학생이 말한 우리 반 학생들의 팔 길이와 발 길이 조사해 보려고 한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생각이 큰 수학 볼게요. 자, 산점도 피자 14종에 150g당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양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자, 어떤 상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거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양의 상관관계인 거죠? 그래서 1번은 양의 상관관계. 자, 2번 볼게요. 포화지방의 양이 7g 미만. 7g 미만인 피자의 비율을 구해보자. 자, 그럼 7g 미만이니까 이렇게 그어서 요 점, 요게 다 포함이 되는 거네요. 자, 몇 개인지 세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예요. 14종에서 10개가 7g 미만에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니까 14분의 10 그럼 얼마죠? 7분의 5. 그래서 2번의 정답은 7분의 5예요. 자, 그 다음 3번 포화지방의 양이 7g 이상 중에서 콜레스테롤의 양이 30 이상.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7g 이상 30 이상. 그럼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중에서 이거 중요하네. 자, 문제 잘 보세요. 7g 이상인 피자 중에서 그럼 7g 이상인 피자가 몇 개 있어? 4개 있죠. 근데 그 중에 30mg 이상인 피자의 비율이래요. 그러면 전체 4개 중에 얘가 산 거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양 요것도 사죠. 그럼 4분의 4니까 얼마? 1. 그래서 3번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 문제 잘 읽어보고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